어떤 수식을 진짜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 나름대로 의미도 새겨보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어떤 문구가 마음에 들으셨던지를 한번 이렇게 그냥 자유롭고 편하게 발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이제 처음 수업을 시작하는 걸로 시작되잖아요. 이제 중학교 그 수학 선생님 그 시집해갖고 근데 영화를 봤을 때는 수학의 수업 방법이 좀 특이한 거였잖아요. 이게 영화가 저렇게 수업이 참하면 학생들이 졸래야 졸 수가 없겠구나. 완전히 좀 그렇잖아요. 이제. 그리고 수학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겠구나.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도 저는 수학에 대해서는 저런 수학이 새로운 면이 있었구나 싶어가지고 빠졌어요. 그리고 참 학문으로서 수학이 한번 탐구해볼 만한 학문이었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전에는 수학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었고 왜 수학을 하는지 항상 국영수를 강조하는데 사회 나와서 실질적으로 수학에 학교에서 배웠던 걸 써먹을 그게 없잖아요. 이런 걸 실생활에서 접촉하면서 이래 보니까 수학이 참 중요한 학문이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이 책에 와서는 그래요. 저는 느꼈을 때 참 이 작가가 참 이래 소설이지만은 이 소설을 선택해갖고 참 구성력도 탄탄하고 참 이렇게 잘 이래 지었구나 싶어서 했는데 박사에 대한 감정을 모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책에서는 모자가 한자로 어떻게 연정 비슷한 그런 사무하는 다른다 그런 모자인데 저는 그 모정보다는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은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애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박사 입장에서는 저는 참 편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80분밖에 기억이 없지만 앞에는 모자는 전부 다 이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관심도 있어도 수학 문제에서는 모든 다 기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기억 상실증인데 우리 현실에서도 이렇게 내가 선택해갖고 필요 없는 건 다 기억 못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선택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물론 소설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소설이니까 그렇게 가능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특이한 그렇게 발상이 없고요. 그 자체가 현실하고 좀 안 맞겠죠. 어떻게 선택적으로 할 수가 기억 상실증 같으면 앞에 전체가 다 기억 상실증 돼야 되는데 그건 그래서 80분만 딱 하고 나머지는 다 읽고 그런데 자기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억 다 하고 있고 이런 게 좀 의학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따뜻한 뭔가 한편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좀 모처럼 영화도 보고 책도 읽으면서 따뜻한 그런 인간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박사처럼 80분밖에 기억을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된다라면 이 사람은 이제 숫자가 친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소중한 건 잊지를 않아요. 모든 거는 다 잊어버려도 거기에 대한 자기가 가장 좋아했고 친구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그런 열정만큼은 식지 않아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누가 알아주든 어쩌든 간에 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이런 극한 어떤 상황에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뭔가 하나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게 뭘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살면서 내가 정말 그걸 하고 있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방해받고 싶지 않고 그런 뭔가가 나한테도 있나? 내가 뭘 했을 때 가장 행복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후에 갔을 때 그 박사의 그 행동 중에서 남자는 다 똑같아 갑자기 젊은 아가씨가 나를 타는 그 부분이 조금 재밌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숫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뭐 꾸밀 수 있고 못 쓸 수가 있고 있는데 저는 이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게 있는 것도 저참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고 이 숫자도 우리
꽃의 이름이 그 향기가 있고 나무에도 이름이랑 향기라든지 저런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듯이 이 숫자 그런 숫자에도 그런 이름이라든지 뭐 향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220하고 284하고 쓰는 ES를 하듯이 그거 둘 같은 거 장미를 따지면 이건 하나는 그 빨간 장미도 하나는 백장미 이래가지고 둘이는 그렇고 뭐 또 다른 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독특한 자기만의 뭐 이름이 있듯이 나무 이름이듯이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그런 거죠. 피타고라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은 수다. 아마 이 책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는 것도 바로 그 피타고라스의 말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게 이제 여기 보면 가스도우미가 묻죠. 수는 누가 발명했을까? 라고 물으니까 박사는 수는 발명한 게 아니다. 이미 이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명의 기쁨보다는 발견의 기쁨을 찾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을 기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소수를 작가가 있는 사람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정쌤이 어떻게 루트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여기 책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찾지 못했다. 어떻게 알았는데 저는 그 187쪽에서 발견했거든요. 아마 박사의 눈에는 루터가 더없이 맑은 소수로 보였을 거예요. 187쪽에 보면은 그는 루터를 소수만큼이나 아꼈다. 소수가 모든 자연수를 있게 하는 근원이듯 아이는 어른에게 필요 불가결한 원자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다 아이들 덕분이라고. 수학자이잖아요. 수학은 가장 기초 학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학문이죠. 기초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박사와 그리고 루트를 통해서 이 소설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는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인데, 그러한 순수한 아이와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 수의 세계는, 즉 이 세상의 근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진리를 보여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있게 하는 참된 이치라고 한다라면, 이 참된 이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 이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왜 이 박사는 소수를 그렇게 사랑해줄까?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이 소수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수로는 결코 나눌 수 없는 수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원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개인으로 본다라면은 다른 무엇과 구별이 되어지는, 분별이 되어지는 자기만의 어떤 의미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소수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빛나게 만들어 나가느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소수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28이라는 완전수처럼 자신의 소수를 모두 합쳤을 때 그 자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로지 순수한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진정한 삶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소설, 나의 원작, 그리고 나는 지금 최초 내가 태어날 때 내가 갖고 태어난 그 소수는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은 몇 개의 소수를 내가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은 소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둥더덕이의 다른 자연수들이 나인명 붙어서 완전수가 아니라 합성수가 되어져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걸 돌아보는 계기는 결국 무엇이냐 그러면 박사가 이 80분이라는 시간 동안만 기억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80분의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박사는 항상 모든 일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대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수산 열정을 가지고 내가 가진 그 소수를 발견하고 또 다른 소수를 만들면서 나라는 28의 완전수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체의 것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은 다시 순서하게 정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나만이 고유한 소수를 지키고 또 다른 소수를 만들어서 완전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럼 수학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하윤정 쌤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그 필살기라 말씀하시던데요. 저도 하윤정 쌤이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와, 안 되면은 저는 일단 부딪혀 봅니다. 그냥 되든 안 되든. 예전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뭔가 부딪힐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냥 시키니까 해야지. 근데 시키는 게 해야지라는 게 끝내는 저한테는 나중에 미끄럼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지도 못해도 그냥 위에서 시키면 말 그대로 회사에서 갑질하듯이 무조건 이걸 해내라. 그런 걸 계속 겪다 보니까 계속 부딪혀 보니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거기에 스며들어가지고 남들을 못한다는 걸 저는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이게 된 그런 게 저도 모르게 능력이 향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부딪혀보고 겪어보니까 뭔가 좋은 계실이 있듯이 아마 제가 그 스피치를 통해서 아마 그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몸으로 그냥 그대로 때우는 걸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좀 그 스피치 공부를 시작하면서 뭔가 생각이 좀 가미되고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좀 더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제가 미래에도 뭔가를 좀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내 스스로가 절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적당한 선에서 끊어버리고 내랑 좀 맞으면 얘기되고 안 그러면 많이 끊었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얼굴에서 보면 사람들이 내 좀 하다고 얼굴이 딱 썩어 있다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뭔지는 몰라. 하여튼 좀 내가 생각이 안 바르면은 안 맞으면은 그렇게 얼굴이 나타나. 내가 노래를 좀 좋아하니까 나는 노래 가사를 많이 좀 바꿔요. 굉장히 많이 바꾸거든. 손자한테 갈 때는 산토끼 노래 부르면 거기다가 지 이름을 넣어가 불러버리는 거라. 가라마 어디 가는데 니 엄마한테 밥 먹으러 가나 이하고 막 이래
막 불러 그러면 생각이 좀 다르잖아. 듣는데도 그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러거나 이제 또 뭐 다른 모임에 이래 가도 나 노래하는데 노래 하나 해도 되나 이래가지고 그 모임에 가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노래에다가 가사를 적어놓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가사를 적어가 부르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공감을 하니까 맞다 이러거든. 그러면서 소통을 좀 하는 편이지. 요즘 들어서는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20년 하고 지금 부동산을 하잖아요. 그 어린이집에 좀 까칠한 학부형이 있고 지금 여기서도 정말 딱 자기 위주로만 딱 다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제가 뭐 강한 사람한테는 그냥 좀 무대포한테는 그냥 저도 무대포로 나가고 내가한테는 사람한테는 저도 약간 야를 되는 방식으로 저는 그냥 그러면서 그냥 풀어가. 요즘은 제가 좀 저도 이제 스피치를 통해서도 뭐 듣기 이제 말을 잘하는 건 듣기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는 아 내가 듣기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약간 좀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자꾸만 내 그거를 중지하기보다는 듣는 걸 잘 들어주니까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또 좀 잘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또 그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지금 책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책을 읽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예보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분이 소개를 해줬고 주택을 이렇게 이제 좀 누가 하우스를 하려고 한다고 좀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그냥 오늘 좀 기분이 제가 그냥 또 기분이 좋아서 그냥 오라버니 이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곰이 애교도 부릴 줄 아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뭔가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되게 차가운데 뭔가 좀 망가지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때로는 제가 그냥 그거를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좀 다가가려고 하고 뭐 그냥 이분한테도 그냥 제가 막 그랬던 게 애교도 부를 줄 아네 이러면서 일단은 어쨌든 계약은 이렇게 또 성사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다가가려고 하는 좀 사람들한테 갈 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부끄럼도 많고 하지만 좀 한번 알고 지내면 좀 오랫동안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오랫동안 만나는 거 약간 그런 약간 거리 조절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에서 너무 친해도 너무 붙어 있으면 이게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적당히 너무 또 이렇게 친해져서 기대치가 높아지면 제가 조금 거리를 두고 약간 그런 거리 조절을 제가 좀 잘 알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상상력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책을 쓰지? 야 근데 진짜 나 상상력이 없구나. 어떡하지? 어떻게 해서 상상력을 키우지? 제 아침에 우리 수업할 때도 잘할 수 있는 길이 있대. 말 잘하는 길이 원장님이 상상력을 키우면 된다 했거든요. 그때 진짜 기뻤는데 이 상상력이 생각보다 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상상력이 커질까 생각해보다가 왼손을 쓰게 됐어요. 왼손. 이 왼손을 쓰게 되면 저는 오른손에만 의존을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이거를 조금은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의도적으로 아침도 왼손으로 먹고 양치도 왼손으로. 그래서 글도 그런데 확 이렇게 넓어지진 않지만 그래서 왼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이 책의 큰 변화이고 그러면서 한번 피드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갈구하는 스타일이에요. 뭘 하나 해놓고는 내부가 칭찬해줘야지 이런 게 준비가 딱 돼 있는데 이 박사님은 그렇게 좋은 일을 루트에 대해서 치료해주고 그렇게 해도 가수님도 막 칭찬하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또 봤죠. 내가 너무 피드백을 좋아하구나 그랬어.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이 유튜브 덕분에 달달이 한 번씩은 핑계를 삼지 않고 이 장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 있어요. 183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제 샘플론으로 뽑았는데 오히려는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는 개념을 이용해서 하나의 고집을 짜냈다. 무관하게 보이는 수들 사이에서 다양한 새로운 의견을 발견한 것이다. 원주율과 횟수를 곱한 수로 이를 거듭해서 이를 더하면 0이 된다. 나는 다시 한번 박사님을 쳐다보았다. 한없이 순환하는 수와 절대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수가 간결한 궤적을 그리며 한 점에 착지한다. 어디에도 원은 없는데 하늘에서 원주율과 이가 곁으로 내려와 수두빔이 많은 아이와 악수를 한다. 그들은 서로 몸을 마주하게 되고 숨죽이고 있는데 한 인간이 이를 더하는 순간 세계가 전환된다. 모든 것이 영으로 조합된다. 오일러의 형식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이성 같다. 어둠의 동굴에 새겨진 한 줄의 시였다. 박사님이 어떤 그 과거 사고 나기 전에 어떤 생각이 멈춰져 있지만 박사님의 어떤 내면의 힘이 가사 도움이나 루트를 이렇게 한 삶의 축으로 끌고 오면서 마지막에 그 두 사람이 진짜 세상에서 좋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박사님은 묵묵하게 어떤 혼자 어떤 내면의 힘을 두 사람한테 쏟아 부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필살기라고 이야기를 가미하자면 또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은 이해를 뭔가를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력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한 것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좀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제가 하는 일이나 또 관계를 그렇게 이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대하고 있는 소수라고 한다면은 아빠예요. 나라는 소수도 있지만 저는 그 아빠라는 소수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빠라는 소수가 어떠했었으면 좋겠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람과 안식처가 되어주는 사람으로서의 소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부분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나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어떤 상황 앞에서 아빠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럴 때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럴 때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 두 번째는 되게 힘들 때 제가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다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더라도 내 편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순간에 아빠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아빠라는 소수를 지금 되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생 전체를 이제 본다라면 예전에도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인생이라는 마차를 끌고 가는 두 바퀴가 있다면 하나는 이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뢰다. 그렇게 이제 늘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결국 이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먼저 다가가는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사람을 마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는 찾아가서 만드는 인간관계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인간관계인데,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소수, 그 소수를 만드는 것처럼 사회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과 또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것을 저는 영향력을 주고 싶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려면 제가 이제 먼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해와 신뢰를 통해서 그런 제 모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도움을 이렇게 막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러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이럴 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기 박사가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 속에서 뭔가를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저는 이걸 신선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 만나면 또 저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늘 같은 부분인데 좀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좀 신선해. 이런 어떤 필요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도된 건 아닌데 그냥 그런 모습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머를 하게 되면 항상 썰렁해지죠. 그래서 절대 그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와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쭉 이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러려면은 그런 나 자신이라는 소수를 또 생각하고 있는 모습대로 쭉 이렇게 이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나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잘못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겸허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그러면서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혹시 나에게 오점이 생길까봐 그것을 덮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합리화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든, 아이들에게든 아니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에게도 나 실수했어. 그건 내가 진짜 잘못한 거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사과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